Can I get a grande caramel macchiato? And could you make it extra hot and put 2 slaves on it, please? Extra hot? Sure. And can I also get a venti Starbucks double shot, sweetened? Okay. So I have you said a grande caramel macchiato with tea, Starbucks double shot, and then a cup of ice? Yes, correct. Perfect. And the caramel macchiato was hot, right? Right. Okay. Okay, thank you. No problem. It's going to be $8.90 at the window. Ok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완입니다. 제가 지금 스타벅스 여기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주문을 좀 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도 배워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배워볼 표현을 여기서 주문하면서도 써보고, 그리고 이따가 좀 더 많은 표현을 같이 나눠볼까 해요. 네, 이제 물건 받으러 갈게요. 아니, 이제 커피 받으러 갈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Hi. Came out to $8.90. Okay, here you go. $1.10 is your change, and your drinks are coming right Oh, up. I'm sorry Appreciate for it. the It's okay, change. don't worry about it. Oh, thank you. No problem. Have a good day. You too, thanks. 이게 지금 트레이에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드라이브 스루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료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뭔가에 받쳐서 들어왔죠. 예, 한국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렇게 단체 음료를 주문했을 때 받쳐갖고 오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컵홀더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트레이라고 불러요. 트레이, 그러니까 쟁반이란 뜻의 그 트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체로 커피를 주문할 때와 관련된 표현들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음료 아이스를 따로 주문을 해서 이거 돈 안 받고 공짜로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를 따로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사실은 꼭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피숍에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지금 주문한 아이스 커피와 그리고 여기 카라멜 마키아토가 있고요. 하나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이스를 별도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잔이 많을 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6명 거의 커피를 6잔을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들고 가셔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품에 안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트레이를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들 수 있는 들 것에 대한 거는 그냥 통틀어서 편하게 carrier이라는 말을 해요. carrier. 그래서 여러분이 can I get a carrier? 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6잔을 시켰었을 때 아까 드린 예처럼 4개는 트레이에 담아주고 만약에 2개만 이렇게 따로 담으면 얘가 휘청거려서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핸들이 달린 이 2개만 꽂을 수 있는 거에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놓는 거, 뭐든 간에 놓는 거, 그 동사 기억하실까요? 네, put이에요, put. 그래서 can you put 4 in a tray? 트레이에 넣어주고, 그리고 and the other 2, 나머지 2개는 in a carrier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carrie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손잡이가 달린 거를 원하시면 a carrier with a handle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어로 핸들 하는 거는 손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4개는 트레이에 넣어주고 나머지 2개는 손잡이가 달린 그 캐리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Can you put 4 in a tray and the other 2 in a carri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손잡이가 달린 캐리어 있어요? 라고 따로 묻고 싶으시면은 Do you have a carrier with a hand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Do you have a carrier with a handle? 네, 다 문장 정리되셨죠? 우리 좀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Do you have a carrier with a handle? 네, 그러면은 이제 2개를 사시고, 만약에 3개를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손에 드시고 2개는 이제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커피를 주문할 때요, 우리가 단체로 주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그렇고요, 단체 커피를 한 통에 주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서는요,
coffee jug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한 번에 담아둬서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 coffee jug라고 하는 애는요, 제가 자료 화면으로 넣어 드릴게요. 근데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약수터에 가면 약수통 이렇게 큰 거 어떤 물통 가지고 가잖아요. 그 모양을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15명분의 커피를 주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이 아닌 1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이제 주문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스타벅스에 와서 15명분 거를 시키고는 싶은데 어떻게 그 이름도 모르고 좀 우리가 우물쭈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가셔가지고 먼저 인사 환하게 하시고 Hi 라고 말씀하시고 I'd like to order, 저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하고 싶은 이제 이름을 대시면 되죠. 우리는 coffee예요. 그래서 Hi, I'd like to order coffee for 15 people. 이제 15명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되죠? 네. 커피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order coffee. 근데 15명분을 위해서요. For 15 people. 그런데 이렇게 개별로 하나를 세는 거를 우리 individual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not individual coffees.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게 보태질 수가 있겠지요. 네. Not individual coffees. 자, 거기까지 이제 하셔서 우리 한 문장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인사. Hi, I'd like to order a coffee for 15 people, but not individual coffees. 네, 되셨나요? 네, I wanna order 이렇게 하셔도 돼요. I wanna order a coffee for 15 people, but not individual coffees. 되셨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15명 커피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Can you give me a jug? 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Can you give me a jug? 그래서 give me를 다 발음을 일일이 give me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Can you give me a jug?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 한꺼번에 하시면 Hi, I'd like to order a coffee for 15 people, but not individual coffees. Can you give me a jug? 네, 이러면 이제 그 단체로 뭐 회사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이제 통으로 큰 커피를 더 저렴하게 많이 이제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커피를 만약에 통으로 사게 되면요, 정말 몇 명의 사람이 마실 수가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궁금한 건 몇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의미에서 중요하니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걸 앞으로 이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people,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does a jug serv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통이, 그 통 하나가 몇 명에게나 serve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people does a jug serv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우리 한 번만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네, how many people does a jug serve?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커피가 뭐 15명이 정말 마시기에 충분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충분한가요? 또 이번에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궁금한 거를 먼저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뭔가 질문을 할 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충분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is it enough? 네, is it enough? 그거 먼저 하시고요. 15명분한테잖아요. 그러니까 is it enough for 15 peop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Is it enough for 15 people? 네. 그러면 이 음식 하나 시키면 이게 4명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으면 Is it enough for 4 peop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셨는데도 컵을 여기서 주긴 주지만 이 컵이 사람들이 쓸 때 좀 부족하진 않을까 하면 여분으로 좀 더 받아가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뭐 5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여기서도 조금 더라는 말 때문에 more를 쓸 것 같지만 more보다는 중국보다 그 여분으로 따로 받는 거기 때문에 extra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더 좀 잘 맞아요. 그래서 can I get? 이건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can I also get 5 extra cups? 그러면 이제 5개의 여분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가 되죠. 우리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Can I get 5 extra cups? 네. 그리고 여러분, 미국 스타벅스의 특징은요, 양을 가득 줘요. 양을 정말 꽉 채워서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우유를 조금 더 넣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크림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커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유나 크림을 더 넣으면 이게 넘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을 하실 때 미리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만큼 공간 좀 떼주실래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네, room이에요. room. 우리가 맨날 방으로만 알고 있는 그 room은요, 사실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의 의미 때문에 이제 방도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유나 크림을 넣고 싶을 때는 can you leave? 그러니까 남겨달라는 거예요. leave, 그 L-E-A-V-E. Can you leave room for milk?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Can you leave room for milk? 네, 되셨죠? 아니면은 그 for 다음에 cream을 넣고 싶으면 for cream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 여기 우유에 대한 우유를 위해서 직역을 하면 그거지만 사실 그 전치사 for는 뭔가 이렇게 교환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놔두면 그 공간은 우유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n you leave room for milk?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이거를 직원들이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do you want room?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do you want room? 해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방을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왜 방을 잡자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여기 공간을 떼어줄까요? 뭐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주문을 할 때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어딘가를 멀리 가야 하거나 좀 오래 커피를 즐기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게 정말 너무나 뜨거워서 여기 지금 이 싸는 거 있잖아요. 여기 싸게 이 싸게를 2개를 꼽아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국 분들이 뭐 컵홀더라고 똑같이 부르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싸개의 이름은 sleeve예요. 영어는 sleeve라고 하고요. 이 sleeve는 원래 이 소매 옷의 이 소매거든요. 그래서 이 소매를 잘라서 여기 붙였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 단어가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개를 입혀달라고 하면은 조금 더 완전 뜨거운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덜 뜨겁게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더 뜨겁게 해줄래요? 할 때 can you make it? 이거를 만들어줄래요? really hot?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커피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영어식의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은 extra hot이에요. extra hot. 특히나 스타벅스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냥 말이 굳혀졌어요. 그래서 can you make it extra hot?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훨씬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완전 뜨거워졌으니까 여러분 이거 2개 끼셔야겠죠? 그럴 때 이거를 또 끼다라는 한국말이 끼다라는 말의 영어를 찾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뭔가를 놓는데 접촉의 그림은 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걸이를 찾아도 put on, 그리고 옷을 입다도 put on, 그 동작도 다 put on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그 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ould you, 뭐 can you 하셔도 되고 put 2 sleeves, 2개의 sleeves를 on i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셨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해볼게요. 일단 커피를 정말 뜨겁게 해주시고요. 이 sleeves를 2개를 껴주시겠어요? 이 얘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 can you make it extra hot and put 2 sleeves on it?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문장 구조 잡히셨죠?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네, can you make it extra hot and put the sleeves on it? 네, 그러시면 돼요. 만약에 put on 대신에 in을 쓰시잖아요. 그럼 이 커피 안에다가 이거 넣어달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아이스 음료를 또 이렇게 따로 담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커피를 또 너무 뜨거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다가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애당초 뽑는 커피는 이쪽에서 온도를 막 조절해서 미지근하게 주지를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제 생각에 최상의 방법은 이렇게 얼음을 따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얼음을 넣어서 조절을 하시든가 뭐 물을 타셔서 조절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실제로 아이스가 더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한 컵에 아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can I get은 너무 이제 완전히 익히셨죠? 그리고 얘는 a small cup이에요. 조그마한 한 잔이잖아요. 그래서 can I get a small cup? 인데 이게 뭐냐면 ice가 담긴 거죠. 그래서 can I get a small cup of ice? 아이스를 한 잔을 받는데 옆쪽에 따로 빼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on the sid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식 우리 생각은요. 그냥
뭐 얼음 따로 한 잔 주세요.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Can I get a small cup of ice on the sid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a small cup of 이것도 너무 길 때가 있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Can I get ice on the sid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네, Can I get ice on the side? 네, 그러면 돼요. 는 여러분 집에서 커피를 많이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타벅스를 오셔서도 그렇고 뭐 커스코를 가셔서도 이렇게 커피 원두를 이제 사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일일이 갈고 뭐 그라인더에 갈아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갈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아달라고 할 때 우리가 굵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굵게 갈아주세요. 아니면 가늘게 갈아주세요. 아니면은 굵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그 중간치로 갈아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갈아달라고 할 때 갈아주세요. 나한테 이제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give me? 네, 그 표현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Can you give me도 괜찮고요. Could you give me도 괜찮아요. 단지 그 give me 아까 말씀드린 Can you give m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빨리 하실 때는 Can you give me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이제 편하게 쓰실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가는 그림 있잖아요. 뭐 소고기를 갈다 뭐 그럴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grind라는 게 있어요. grind. 그래서 그 grind 동사를 쓰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분사형이라고 하면서 형용사를 쓰는 게 있거든요. 문법적인 용어로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문법 용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뜻을 아시고 그림을 파악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데요. 갈려있는 상태는 우리가 ground라는 말을 써요. ground. 여러분이 이제 커피 원두를 사시고 나서 좀 굵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뭐 가늘게 갈아주세요. 뭐 중간치로 갈아주세요 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해줄 수 있나요? 우리 좀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coarse grind?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 Can you give me? 라고 하셔도 되지만 빨리 말씀하시고 편하게 하실 때는 Can you give me a coarse grind? 하시면 돼요. 그 coarse라는 단어는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거칠거칠한 그 거칠게 다루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coarse grind? 하면은 좀 굵게 갈아줄래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굵게 가는 거는 제가 보니까 보통은 기계에 커피를 내려 드실 때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에스프레소 용으로 입자가 아주 가늘어갖고 그 엑기스까지 이제 짜내는 거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아주 미세하게 세세한 거를 영어로는 fine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밀묘사 같은 거 하실 때 미술로 그 fine art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fine을 그대로 쓰셔서요. 이번에는 정말 가늘게 좀 해줄래요? 가늘게 갈아줄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Can you give me a fine grind?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you give me a fine grind? 우리 좀 편하게 하면 Can you give me a fine grind?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굵은 것도 아니고 너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치는 뭘까요, 여러분? 네, medium을 쓰시면 돼요. medium. 그래서 Can you give me a medium grind? 하면은 이제 중간 정도로 좀 갈아줄래요?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를 직접 원두를 사셔서 갈 수 있는 마켓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갈 수 있는 커피 기계는 커피 그라인더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강도 조절이 있어요. 입자를 어느 정도 굵게 아니면 가늘게 할 수 있는 그 조절하는 난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coarse, medium, fine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시면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지요. 아니면은 그 coarse라는 단어를 부사로 쓰셔서 Can you grind it coarsely?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Can you grind it coarsely? 네, 되셨죠? 또 여러분 finely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Can you grind it finely?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grind it finely?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커피를 원두를 사시다 보면요, 우리가 맛이 제가 보니까 한국 분들은요 보통 많이 쓴 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덜 써요?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장 덜 이르면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네, 가장 없는 거 그 little 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 less, least가 있죠. 그래서 which one 여러 개 많은 거 중에서 콕 집어서 하나는 which one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가장 궁금한 거 먼저 앞에다 놓으셔서 which one is the least
bitter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돼요. bitter 맛이 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which one is the least bitter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게 가장 덜 쓴가요? 뭐 이런 말을 하셔서 이제 원두를 사실 때도 여러분이 쓴맛 이제 조절하셔서 피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여러분이 와인을 사시거나 뭐 맥주를 사실 때도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which one is the least bitter?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덜 써요?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와인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맥주를 사실 때는 약간 이렇게 과일맛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fruity 하다 그래요. fruit 과일에다가 와인만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큼하면서 과일 향도 좀 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which one is the least fruity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좀 그 과일 맛 좀 시큼한 거 맛 덜 나고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하셔서 술도 이제 사실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과 같이 했던 그 표현 말고도 꼭 스타벅스에서만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사셨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단체로 주문할 때 좀 더 저렴하면서도 많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커피의 온도 조절을 그리고 너무 뜨거운 거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런 거 어떻게 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같이 배워봤어요. 모쪼록 이것도 여러분한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까먹을 뻔했는데 이거 우리 젓는 거 얘예요. 이거를 스틱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틱이라고 하면 여기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이거는 젓는 거라고 해서 stir이라고 해요. 젓다는 동사로 stir인데요. 이제 젓는 거니까 stir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젓는 그림이 어떤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상황을 확 이렇게 된장국을 생각하시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저으면 확 올라오듯이 어떤 사건들을 확 일으키다라는 뜻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 한번 공부해 봤어요. 네, 여러분 이제 커피 마실게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Carrier. Hello. 문 닫혔어. 헬로 했는데.